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의 이슈들은 아니죠. 여전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우리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미국의 6월 CP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서 내일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빅스텝 사상 최초의 또 빅스텝이 결정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시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32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0.89%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서 76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든든한 저희의 아군이시죠. 전문가님들 소개를 드릴 텐데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입니다.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 첫 번째 타자로 나서주시는 김덕호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시작 전에 체크해 봐야 될 이슈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은지수 관련된 부분, 뉴욕 연은에서 발표를 했던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6.8%로 발표가 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최근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변동성 주체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연은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FOMC에서의 강세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7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반영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각국에 대해서는 달러의 강세가 축소가 되고 있다, 하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되게 되면은 이제 특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또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현을 한 바 있고요.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저점 매수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저점이 기회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미국 이제 현지 IB들조차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접기에는 여전히 지금 오픈 베이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또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종목 발굴보다는 조금 더 증시에 대한 관망도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일부 지역에 대해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인 니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하락이 이끌었던 원인들은 이런 재봉쇄 관련된 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중국에서는 PPI 지수, CPI 지수가 모두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여전히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재라든가 공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공급망 자체에서의 타격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PPI가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봉쇄가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PPI 부분이 빠졌다는 것들은 봉쇄에 대한 영향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 등 많은 부분들에서 증시에서 좀 악재 요인이 좀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P 500 지수가 전망을 기존의 4,850포인트에서 4,150포인트까지 후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기가 오면은 결국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시장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개인들 주체로 해서 매수들이 꾸준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시점을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 변동성에 의해서 먼저 손실 폭탄을 퍼지는 부분들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래 취소 건수가 지금 급증을 한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이번에 발표했던 주택 거래 취소 건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제외하면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실질적인 주택 매입 그리고 어떤 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량이 줄고 있다는 부분들은 유동량의 감소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유동량 감소가 진행됐을 때는 결국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경직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좀 침체기로 좀 변화되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를 잡아야 된다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 폭사가 좀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폭사가 이미 지금 선 반영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겠지만은, 올해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대비했을 때 매출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기에 좀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는 방어주들, 특히 이제 뭐 생필품주라든가 식료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받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언급이 많이 되면서 관련 해당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국내 관련 생필품 종목들은 좀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타격을 보는 부분들이 또 은행주들이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매도 물량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 한 달 사이에 이제 은행주들의 폭락 사태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이는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망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이탈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문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 사업 부문에서 이제 NIM 부분들이 마진율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발생은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여전히 침체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확보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또 이틀간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되어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연이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어떤 프라임데이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프라임데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면 실질적인 이제 구매자들,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많이 감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확연히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상품의 구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온라인 커머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과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는 원인들은 이런 어떤 구매력 감퇴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 대비를 했을 때 성장성을 좀 보는 곳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실적 발표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오늘 발표가 되는 미국의 펩시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업체들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음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 기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을 때 또 소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펩시코 실적을 보시면서 이제 국내 뭐 칠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섣부르게 좀 덤벼들기보다는 여전히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독일행 가스 관련된 가스관 시설 보수 관련해서 이제 21일 동안 이제 중단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급 감축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소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한편 또 중요한 경제 지표와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현재 떴는데요. 코스피 0.40%, 코스닥은 현재 0.69% 하락 출발합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예상대로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예상보다 좀 잘 버텨준 시장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출발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소폭 하락하면서 좀 출발하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우선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시장이 약간의 좀 그 부담을 좀 갖고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도 좀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같은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코스피 업종들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의료 전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SD바이오센서가 2.07% 상승, 그리고 덴티움이 0.8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성에너지가 지금 8.18%, 그리고 경동도시가스가 3.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침체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천연가스 기업들한테는 이 호재로 좀 작용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9%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동제약이 10.0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3.0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지금 코로나19 제약사 때문에 그 전에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강했었던 업종 같은 경우,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 1호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태국 쪽에 임상백에 대한 승인이 나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풍제약이 2.34%, 그리고 현대약품이 2.22%, 국제약품이 2.0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역시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T가 0.67%, SK텔레콤이 0.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가 13.13% 상승, 그리고 정다운이 1.3%, 한일사료가 1.29%, 대조산업도 1.2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린바이오가 6.2%, 이글베이시 6.16%, TC디렉트가 5.29%, 가스텔바지약이 지금 4.9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앙에너비스가 4.18%, YON이 3.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료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GH 신소재가 3.93%, 네이처홀딩스가 1.69%, 크리스 FNC가 1.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인텔렉스가 19.7%, 한국비엔시가 7.37%, PCL이 6.99%, 휴마시스가 5.95%, 그리고 KPS 생명과학이 3.1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면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 현대차, 이 기아를 제외하면은 모두 기업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68% 하락세, LG에너솔루션이 1.52% 하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75%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가 0.1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1.4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현대차도 지금 0.56% 상승세, 그리고 이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1.1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상승세를 지금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그 전에 어떤 환율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점이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저는 잘 팔린다는 것보다도 환율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 절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재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3% 증가, 2조 2,470억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은 이 시장 컨센서스 그전 예측치보다도 한 20% 이상, 한 30% 정도 올라갈 서프라이즈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수치는 그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20% 후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이 지금 2.4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많이 있으면서,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연초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5% 상승세, 그리고 LNF가 2.67% 하락세, HLB가 1.48% 하락세, 카카오게임즈가 1.34% 하락세, 펄어비스가 2.9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이 1.27%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좀 등락폭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0.97%, 그리고 시젠이 0.85%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폭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20.3%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 30위 안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 이 LSL, CNC와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격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급등하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장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오름세를 좀 보여주는 약세장 속에서도 오름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지금 특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매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지금 피크윙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4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뭐 주가에 대한 승격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실적 기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 테크윈 같은 경우가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마이크론 쪽에서의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메모리 핸들러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7배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업종 대비해서는 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의료 부분 쪽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신세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테크윈과 신세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지수 하락폭을 조금 더 각각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시장에 대해서 분석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도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이제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이 겹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관망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실종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재봉쇄, 봉쇄 부분들이 조치가 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이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어떤 투매 요소가 아니라 현재 관망세에 대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투매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되지 않고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바닥 따지기 국면이 약간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봐야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현재 차트 화면이 아닌 멘트로 대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시장의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재 시장이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군 업종 부분도 보더라도 아직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 겨울에 천연가스 관련된 흐름들을 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특징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셀가스 관련된 SH 에너지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골라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GSE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접근을 하셔도 크게 이제 무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우리 좀 시장을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바라볼 어떤 테마의 핵심은 여전히 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봤을 때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항체도 듣지 않고 변이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은 그 예견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속성은 사실은 같은 그런 개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현재 변이에 대해서는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기 백신이 나오지 않듯이 현재 코로나 백신도 이런 변이 때문에 현재 효용성이 무료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현재 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현재 변이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변이 같은 경우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발이 되죠. 그래서 걸렸던 부분도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광범위한 치료제 개념, 다시 말해서 치료제 개념이 현재 어떻게 보면 엔데믹 상황에서는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돼서 두 개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BNC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장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한국 BNC가 21선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5일선 쌍바닥을 보이고 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좀 했습니다. 노란톡에서도 대부분 집중한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추후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이 돼서 좀 마이너스 음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약세가 되더라도 현재 갭을 메꾸는 수준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작은 양봉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큰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흐름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 BNC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현재 한국 BNC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치료제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제 대비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간 패턴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망청 양봉의 또 흐름들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대바이오하고 한국 BNC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반전이 좀 되고 있는데 진단키트 중에서도 아직 현재 좀 조용하고 아직 순환매로 봐야 될 종목군들은 EDGC 어제 좀 이야기를 좀 했죠. EDGC라는 종목군하고 또 하나는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군들이 두 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종목은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에 집중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함께 아침 프로그램 한 10분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됐는데 대표님, 짤막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인사? 네,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네네. 오늘 한 10분 정도 지금 시장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돼서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전해줄 수 있는지. 네, 좀 그 장이 많이 어려운데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좀 으쌰으쌰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0.96% 각각, 코스닥은 1.52%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현재 보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살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알려진 우려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금리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넘어갔는데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소비 품목의 상승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주가 지수 하방을 누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CB에서 유럽에서 통화정책 차별화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고금리에 고물가에 그다음에 고환율 세 가지 삼중고로 갖고 있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이언트 스텝 하기는 좀 어려서 한미 그 금리의 역전 현상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악재 부분만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인플레나 금리 때문에 계속 하방으로 나오기는 하방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과거 부채 비율이 107% 정도로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여기서 가파르게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긴 좀 어렵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뭐니 해도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건데 기업의 실적을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계속 낮춰야지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생각보다 애널리스트가 낮추지 않고 있고요. 네. 좀 더 추정치를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낮추면 거기서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금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2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상보다. 네. 네. 전체 실적이 빠지는 게 언더가 뭐 10% 언더로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걸 체크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70조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때문에 팔고 있지만 이 환율 파는 게 우리 2분기 기업 실적 나오는 거 그다음에 환율에 조금 진정세가 되면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 연일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순매수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시장은 그렇게 하방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기업들별로 실적이 차별화되는 업적으로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선별할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때쯤 어떤 종목들 위주로 골라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해도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업종을 보면 최근에 잘 나오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있고요. 자동차. 자동차 업종이 있고 뭐 화학,
그다음에 철강, IT는 다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안 좋은데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특징이 뭐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 한 근 2주 동안에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강하죠. 네, 바이오 상당히 강하고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중에 소위 말하는 신약 개발, 임상에 대한 기대감 말고 실제 숫자가 찍히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좀 헬스케어 쪽에 가까운 바이오 회사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 중에 대형주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CMO 위탁 개발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반 의약품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국내에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이 일종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또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연속성이 있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꾸준히 좀 우상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제 분기별로 2분기 외에 지금 이어지는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의 연속성인데요. 외국인의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추세라는 게 무서운데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수급의 연속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들어오는 양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같은 종목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는 아까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점까지 체크포인트로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저 오늘 또 아침 방송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또 매매 스타일이신지 제가 몰라서 혹시 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혹시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두 종목 준비했는데 네. 역시 자동차의 대표적인 건 현대차랑 기아차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기아차가 훨씬 좋고요. 특징적인 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를 팔 때 옛날에 현대기아차 굉장히 좀 저가라는 인식에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거의 70% 넘게 감소해서 굉장히 기아차도 고마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 판매 지역이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인센티브 적게 주면서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차는 약 1년 정도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신차 관련돼서는 이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임의 소비재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기존에 원래 살려고 했던 수요가 꺾인 게 아니고 이 대기 수요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최소한 내년까지는 유지된다고 본다. 대기 수요로 봤을 때.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현대차보다 훨씬 실적 모멘텀이 좋고요. 여전히 PER은 6배 미만이다. 아니야 다를까 기아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한 연간 80조 매출에 이익단에서 한 7조까지 찍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이익률 측면에서도 현대를 좀 압도하고 있다. 기아는 연 이익률이 한 8.8%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대가 한 5%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아 모멘텀이 있고 기아도 당연히 전기차 신종 신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EV6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EV6 관련돼서는 계속 글로벌적으로 판매량 추이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점유율로 한 6% 정도 수준이니까 충분히 15%까지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기아도 전기차 많이 팔면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P와 Q가 동시에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는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자동차 중에서는 부품주보다는 완성차가 오히려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재주가 탑픽인데
자동차는 이 완성차 기아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 네. 궁금해지는데. 혹시 필러 맞아 보셨나요? 아, 필러요? 네. 근데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뿌띠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중국에서 이 정식 허가를 아니고 이 그레이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더 굉장히 많이 성향했는데 예. 이 바이오플러스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이 필러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필러계의 명품이라고 프리미엄 필러를 굉장히 잘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프리미엄 필러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필러에는 가교제가 들어갔는데 가교제가 좀 인체에 좀 무해하고 그 필러를 맞았을 때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좀 고정 유지해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적 특성이 아주 차별화된 프리미엄 필러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중국의 그 하이낭 약품 감독 관리국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까지 중국 본토까지 이 특별 수입 허가를 통해서 그 FDA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외에도 매출처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전체 연간으로도 실적이 매출단에서 50%, 영업이익단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공모가가 31,500원 정도인데 공모가 여전히 밑에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중국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를 봤을 때 지금 바이오 플러스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3만 원 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자녀들한테 무증했거든요. 50만 주씩.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한테 무증하는 거 오면 자기네들 회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고 생각해서 그 시점에 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는 또 무증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실적과 무증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다변화 이게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바이오 플러스도 작은 회사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4천억대 회사들 요 1,000억대에서 한 8천억 요 미만대 회사들이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가격대는 좀 3만 원 밑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아와 바이오 플러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해서 계속 그 하락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제가 좀 빡쳤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환율, 그동안은 계속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1,300원 구간만 오면 조금 이제 매물을 출회시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실시간도 1,310원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13년 만에 1,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것만큼 지금 조금은 증시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구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았을 때 그때 혹시나 좀 속도 조절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네. 그렇게 경기 침체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좀 안도감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흔들릴 만한 상황들 생각해보자. 자, 이제 1,300원을 환율 1,300원을 넘어간 게 꽤나 이제 여러 번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1,300원 밑에까지 떨어져야만 시장 터닝이 나올 거야라고 보기는 보다는 조금 올려서 1,305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상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하시면서 환율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켓 파워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센터값의 저점이 마이너스 292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15도, 16도, 코스닥 12도, 소형주 11도죠.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 먼저 터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이러이러한 종목군들 좀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좀 없는, 걱정 좀 적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역시 그 전략이 맞다라는 것이 지금 예상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어제도 방송 끝나고 쭉 올라갔거든요. 20선 돌파해보겠다고 상당히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도 지금 눌렸다가도 이제 앞으로 내가 주도주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신호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분들이 먼저 터닝을 하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좀 대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등치가 워낙 크고요. 그에 비해서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긴밀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부분들에서 SK 하이닉스조차도 플러스를 만들어낸다면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취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또 말씀드렸던 거 가장 안정적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LG 생활건강이죠. 바로 오늘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테마주, 중소형주 이런 종목군들만을 대응할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지금 업사부가 거론하고 있는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 덩치가 큰 종목군도 나에게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터닝 나올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눌러질 때 아이고 시장 빠져서 어떻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잘 버티고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터닝을 하는가를 보시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때, 혹은 이제는 바닥권에 어느 정도 왔어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늘 같은 이야기, 지금은 이제 뭐 새롭게 무언가가 더 나쁜 악재를 만드는 것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제 정도 차이,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거나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된다거나 이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계속 반복될 듯한 부분들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해서 지금 일단은 오늘 만약에 더 밀려버린다면 코스피는 일단은 2,308, 9포인트 정도 요 정도에서 한번 멈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지난 7월 4일 날 만들었던 2,776포인트의 저점을 이번 하락, 오늘이 아니겠죠. 내일이나 혹은 뭐 모레 목요일 날 같은 날 또 우리나라 금통이 이제 금리 결정하고 그 이후에 또 방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지금 7월 4일 저점을 깨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때는 어설프게 무언가가 주식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투매를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더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차분하게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투매를 기다려서 어떤 접근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사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사선 하나 그어졌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오늘 같으면 750포인트네요. 이 75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올라설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나스닥 차트가 지난번 여기에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 반등적인 부분들이 다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번에 미국 나스닥 나스닥 움직임에서
전 저점, 여기 저점이겠죠. 7월 초에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을 하거나 21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 너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보고 이제는 추세적인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장기적인 종목과 단기적인 종목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 어디에 속하는 종목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 사실 이제 저흥 종목들이 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주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는 제외하고 자동차 지금 괜찮죠? 현대차, 기아 뭐 등등등 그리고 아까 LG 에너지솔루션, LG 그죠? 이제 생활건강 뭐 이런 등등등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만약에 지금 당장은 뭔가를 매수를 딱 들어가자라고 하기보다는 눌러줄 때 이런 종목군들을 들어가는 게 좋지. 많이 빠졌다 해서 화학주는 잠깐 반등하다 다시 조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화학주는 좀 배제하고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해야 될 종목과 또 가져가야 될 종목, 업종을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렇게 모두 잡아봤는데요. 시장이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어떤 전략 펼쳐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